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계속 시간을 뺏기고 있어요. 저 이거 정리하면서 1분 동안 좀 쉬었거든요. 다이어트 약 때문에. 이거 보면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우리 이렇게 라면 끓이는 것도 우리를 참 기다리게 하고,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우리를 참 기다리게 하고, 그렇게 다운로드 받을 때도 기다리게 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의 반 정도는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기다리는 거에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 시간을 줄여주면 그걸로 그 사람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. 대신 반대로 사람 시간을 뺏으면 그걸로 사람들이 무지하게 짜증을 내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시간을 줄여야 되나? 지금 이거 보면은 엊그제 산 건데, 이거는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죠. 버튼은 하나, 플레이. 고민하고 말 것도 없죠. 왜냐면 고민하지 않게 만들었으니까. 앱 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. 그냥 음악 집어넣고 지가 알아서 들리게 해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 다음에 이걸 꺼내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누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지금 무슨 노래 나오는지 목소리로 보이스로 나와요. 뭐 무슨 노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. 이거 나오면서 많이 놀란 게 이 기술은 다 있는 거잖아요. 이제는 노래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못하고 기계가 알아서 선곡을 해준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했어요. 튼튼하고.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선택을 한다고 자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. 나를 귀찮게 안 하니까. 내가 음악을 성공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귀찮잖아요. 이렇게 시간 줄이기. 아까 이 SH가 그거죠. 줄이고 숨기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랑 이걸 비교를 하면 이것보다 이게 좀 더 시간이 빨리 잘 가는 것 같죠. 이거는 좀 답답한 느낌이잖아요. 실제로 이제 이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80%가 이 똑같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조금 걸렸다고 느낀대요. 애플에서 해봤는데. 그러니까 즉 알려줘야 돼요. 지금 얼마나 걸리고 있는데. 신호등도 옛날에는 깜빡깜빡 거렸는데 지금은 초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보였듯이 제일 처음에는 줄이고 숨기고 아니면 보여주고 시간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. 간단하죠?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기다릴 때 뭐 해줘라. 이거 보면 아웃백이잖아요. 아웃백 기다릴 때 어린이날 때 기다렸는데 꼬마이한테 그 틀린 그림 찾기 책 주니까 고객이 감동을 한 거예요. 난 기다리면서 행복했다.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기다리면서 행복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몰이 만약에 잘 돼가지고 자본금이 없을 때 기다릴 때 어떤 행복함을 주면 되겠죠. 그 행복함이 뭔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. 왜냐? 잘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대요. 또 어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친환경 슈퍼인데 갑자기 그 땡스기븐 데이 있잖아요. 그때 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대요. 그래서 다른 데는 막 계속 항의도 그랬는데 기다릴 때 걔네 수제 쿠키를 나눠준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쿠키 하나 먹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. 기다리면서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거 이용해서 어떻게 더 행복을 주게 할까? 그러니까 첫 번째, 기다린다면은 그 기다리는 걸 처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줘라. 당신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지. 그게 번호표 서비스죠. 옛날에 우리 삼성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몇 분 후에 당신 서비스 차례가 올 겁니다. 그거 특허내가지고 돈 대박 벌었거든요. 그렇게 언제 당신 차례가 올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하나랑, 두 번째는 혜택을 주는 거. 이렇게 간단하게. 아니면 얘한테 신경 안 쓰게 다 해주는 거. 시간에선 딱 그거죠. 단순함이. 몇 분 남았어요? 자,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.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짧게 줄일 수 있게 할까? 만약에 기다리게 한다면 얼마나 참을만하게 할 수 있는가? 그리고 이런 것도 역시 필요한 건지 좀 의심스러우면 없애버리고. 그렇죠? 항상 이 법칙. 자, 그 다음에 학습.
학습은 간단하게 알면 모든 것이 더 간단해진다. 학습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죠. 넘겨서 보시면 드라이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항상 헷갈리고 일자인지 십자인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 많죠. 특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서 잘 못 돌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대요. 드라이버처럼 간단한 것도.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. 정말 코딩 잘하는 사람은 딸한테 신발끈 묶는 거 가르치는 게 차라리 구글 코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. 근데 배우는 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. 배우는 거보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 봐야 된다는 그 바보 같은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. 사람들이 의외로. 정말 강아지 같은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.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막 부딪혀서 한다고.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. 이건 브레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,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? 가르칠 땐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쳐라.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? 단반 띡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, 예를 들어서 태영 씨가 저한테 기획이나 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그러면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리한다는 게 아니고, 일이라는 게 뭐고,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고, 어떤 식으로 하는 거, 이런 기본에 충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. 성은이랑 저랑 일을 한다면 형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그러면은 일단은 행복이 뭐고 긍정이 뭐고 이거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. 승혁이 형이 저하고 일을 한다면은 경영아 이거 어떻게 풀까 이런 것부터 아니고 형 커뮤니케이션이 먼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, 정선이가 저하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면은 일단 고집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고, 이런 기본에 충실하라고 나와 있죠. 그럼 두 번째, 충분히 반복해라. 공부해라. 책 읽어라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.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례가 나와요. 되게 훌륭한 언어학 교수가 있대요. MIT에서. 근데 걔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대요.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그 교수를 정말 우습게 본 거예요. 그러다가 5년째 되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. 똑같은 얘기를 점점 더 단순하고 심플하고 멋있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이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고 하더라고요. 충분히 반복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초조해하지 않는다. 이거 있잖아요.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한 번 했는데 기껏 한 번 해놓고 저 왜 이렇게 못할까요? 말이 왜 이렇게 더듬을까요?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? 한 번 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초조해하면 안 되는 거죠. 공부를 할 때는. 그렇죠? 그러면 신뢰를 많이 활용한다.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 할 때 지금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해외에 있는 책을 읽으면 지금 국내에선 어떤 일들이 있을까, 또 내가 주변에 있는 환경들하고는 어떻게 매칭을 할까,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라는 거죠. 또 나오죠? 반복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. 공부는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